오늘은 스마트 팩토리의 신경계라고 할 수 있는 5G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이동통신의 진화, 5G 시장, 그리고 5G의 도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 기업 사례와 해결 사례,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G가 뭔지 알기 위해서는 5G의 뜻 역시 알아야겠죠. 5G의 G는 제너레이션의 G를 뜻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대가 바뀌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려면 큰 변화와 특징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1세대는 최초로 아날로그 전화를 사용하였으며 2세대에서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화하고 3세대에서는 인터넷 사용과 영상통화의 사용이 급증하며 4세대에서는 3세대보다 10배 더 빠른 무선랜과 블루투스 기술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5세대는 이러한 4세대보다 20배 더 빠르고 용량은 약 10배 크며 최대 연결할 수 있는 디바이스의 수가 약 10배 등 엄청난 강점을 가진 친구가 등장하게 되었죠. 보시는 사진처럼 각 세대별로 영화를 다운로드하는 시간의 차이는 엄청나게 큰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장점은 속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5G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자고 하면 총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초스피드, 초저지연, 그리고 초연결. 이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듯 5G의 특징 중 하나는 굉장히 빠른 스피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5G의 최대 다운로드 속도는 20GB로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4G 통신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초저지연입니다. 초저지연은 말 그대로 즉각적인 반응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5G에서 센서에서 데이터를 받아 처리하는 시간 0.001세컨드로 굉장히 즉각적인 반응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바로바로 실행하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초연결입니다. 말씀드렸듯이 5G에서 4G의 10배에 달하는 연결이 가능해지게 되었는데요. 1제곱킬로미터당 100만 디바이스를 연결 가능한 이 스마트 팩토리에서 스카다, 메스, SCM 등 수많은 디바이스, 로봇 공장 등이 통신으로 연결되어 있는 특징을 원활하게 해주며 또한 공장과 공장, 기업과 기업의 연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G의 특징은 스마트 팩토리에서 필수적인 역할입니다. 스마트 팩토리라 하면 인간 없이 데이터를 즉각적으로 받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원하는 목표에 달성하기 위한 자율적인 공장 구조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구현이 가능하려면 수많은 데이터 센서에서 데이터를 취득하고 이 데이터를 정리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한치의 오차도 실수도 그리고 지연도 없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는 정말 많은 기능이 있는데요. 이러한 기능을 서로 유기적으로 엮고 이 기능들이 빠르게 전달될 수 있게 하는 역할이 바로 5G의 역할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5G의 중요한 특성은 공장에서 필수 불가결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에서는 5G를 기획하고 또 도입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앞에 보이시는 그래프처럼 5G의 성장 가능성은 굉장히 크며 미래에 이러한 5G를 잘 사용하고 5G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굉장히 크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첨단 기술의 국가 대한민국에서도 이러한 5G의 도입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앞에 보이시는 4개의 사진은 2024년 5G를 도입한 기업들의 사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5G의 특화망을 기반으로 자율주행 기관차와 철도 관제 시스템을 연동하여 5G의 초연결성을 필두로 한 기술을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초연결은 각자의 데이터를 습득하고 활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래 보이시는 군집 드론처럼 여러 가지 드론을 활용하고 조종할 수 있는 이점 또한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5G의 빠른
적용과 활용이 빛을 발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5G 특화망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풀빌보드 구축인데요. 5G는 정보 습득과 활용이 빠르다는 이점을 통해 무인 운송을 자율주행 로봇을 기반으로 해서 물류창고 서비스를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5G가 언제나 순항이었던 건 아닙니다. 5G 역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성장해 왔는데요.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윌풀과 삼성의 사례를 보시면서 5G의 단점에 그리고 기업들이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G가 상업적으로 등록되기 시작한 것은 2019년들입니다. 윌풀과 삼성은 5G가 처음 도입되기 시작한 2019년도부터 5G 기술을 스마트 팩토리에 접목하기 시작했는데요. 사실상 시험 도입이고 실질적으로 도입이 되는 것에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5G가 실질적으로 보이는 성능을 그대로 발휘하지 못할 뿐더러 5G의 범용성이 낮아 그대로 활용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앞에 보이시는 사진은 2019년 기사부터 2023년까지 5G의 문제점을 표현한 것인데요. 5G는 실내에서 사용하면 신호가 약해질 정도로 취약성을 보였으며 이러한 장소의 특이성 외에도 사용자들마다 사용 성능의 차이가 급격했습니다. 특히나 문제가 되는 것은 외란에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공장에서는 많은 외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금속과 같은 제품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공장의 특성은 금속에 의한 외란 때문에 주파수가 불안정하게 만드는데요. 또한 공장 내에서는 많은 센서와 진행 과정, 그리고 진동이 있기에 전자파 간섭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공장에서 사용하는 많은 노후화된 장비는 외란을 발생하고 이것이 5G가 많은 공장에 바로 투입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5G를 투입하려면 노후화된 장비를 모두 교체해야 되는데 많은 공장에서는 아직도 연식이 꽤 된 기기를 사용하니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장 내에서는 이러한 전자기기가 수없이 많기 때문에 신호를 명확히 인지하고 데이터를 입력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풀에서는 LTE를 기본으로 사용하고 후에 5G로 스위칭할 수 있게 만들어 시스템을 안정화시키려고 했습니다. 사실상 5G가 가능할 때만 사용한 것이죠. 삼성 역시 이러한 5G를 공장에 도입한 경우가 있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는 미국의 AT&T와 손을 잡고 반도체 공장에 5G 통신 기술을 적용시켰는데요. 하지만 삼성전자는 앞에 말씀드린 월풀보다 훨씬 더 월등한 성능, 그리고 프로세스를 자랑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성능의 5G를 사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5G를 단순히 도입한 것이 아니라 5G 망을 개척했기 때문인데요.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5G를 단독으로 수행하거나 아니면은 LTE랑 같이 사용하는 방식으로서 삼성전자는 5G를 조금 더 균일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SA는 단독 모드, 그리고 NSA는 단독 모드가 아닌 비단독 모드로 나뉘게 됩니다. SA는 데이터 채널 모두 5G를 단독 자체 구조를 사용하고 NSA는 기존 4G인 LTE만을 활용하면서 데이터 트래픽망을 5G로 주고받는 형식입니다. 이렇게 사용하게 됐을 때 5G의 최고 성능을 구현함으로써 이론상 SA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앞에 보인 사례 상당히 귀찮아 보이죠? 하지만 기업들이 이러한 귀찮은 과정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이유는 5G의 장점을 유지함과 동시에 기존 통신망의 속도와 안정성을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5G가 2019년 이후로 시장화에 도입된 이후 높은 기대와 연구를 거듭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5G의 좁은 서비스 범위와 제한된 지역 사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5G는 대체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사용이 될까요? 그중 대표적인 예시 하나는 바로 MEC로 보실 수 있습니다. MEC는 멀티 액세스 엣지 컴퓨팅 시스템의 약자인데요.
이 뜻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중앙 집중식 클라우드에서 네트워크 엣지와 고객과 보다 근접한 곳으로 트래픽을 이동시키는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순하게 말하자면 우리의 척추처럼 뇌까지 가지 않고 척추 반응을 바로바로 해버리는 것이죠. 이런 방법을 사용하게 됐을 때 중앙 서비스에서 네트워크가 과부하 걸리지 않고 많은 메모리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지닐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게 되죠. 옆에 보이시는 사진은 스마트 팩토리에서 이러한 MEC를 적용시킨 방식인데요. MEC를 사용하게 되었을 때 중앙 서버까지 모든 데이터가 집계되지 않기 때문에 이 시스템 자체의 보안성을 크게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 또한 있습니다. 이렇게 MEC를 사용하게 된다고 하면 네트워크 보안과 개별 신호 처리가 가능해져 5G의 문제점인 데이터 포화와 보안 문제를 해결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5G의 속도와 그리고 초연결은 그대로 유지시킬 수 있죠. 이 다음에 소개시켜드릴 기술은 바로 빔포밍입니다. 빔포밍은 통신 주파수를 빔 모양으로 만들어 낭비 없이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현재 삼성에서 역시 이러한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이시는 사진처럼 빔포밍을 사용하게 되었을 때는 넓게 퍼지는 간섭파들끼리의 서로의 외란을 막아줄 수 있으며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데이터를 옮기기 때문에 보안과 속도, 그리고 과부하 역시 조정할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장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치 기자료가 빛을 모아서 한 곳으로 쏘는 것처럼 우리가 주파수를 원하는 곳으로 바로바로 보낼 수 있을 만한 기술이라는 거죠. 이렇게 큰 효율성과 보안을 같이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빔포밍의 기술은 현재 안테나로서 구현이 되고 있는데요. 보이시는 그림처럼 일반 안테나보다 좁은 신호를 강하게 보낼 수 있다는 장점으로서 대역폭을 100% 활용하고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 속도를 크게 올릴 수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5G는 굉장히 스마트 팩토리에서 중요한 기술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의 초연결, 스마트 팩토리의 속도, 그리고 자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스템을 한데 묶어 작동할 수 있게 하는 신경망이 필요한데요. 5G는 이러한 스마트 팩토리의 특성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통로로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5G의 기술에도 한계는 명확하게 존재합니다. 일단 개방형 네트워크라는 특징 때문에 5G를 언제나 따라오고 있는 것은 바로 보안성 문제인데요. 이러한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 것만큼 앞으로는 안전하고 빠르게 5G를 활용하며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와 우리가 원하는 시스템을 빠르게 구축할 수 있을 만한 미래가 올 것을 소망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조사한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금 관심이 있다면 5G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면 내가 만약에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고 싶다면 저희가 올려놓은 이 참고 문서를 통해서 배워가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자신합니다. 지금까지 긴 발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 5G의 조를 맡은 롤체톡 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